안녕하세요. 강원우입니다. 앞에서 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어머님들이 요즘엔 좀 더 잘 아시니까 약간 영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어머님들도 상담을 해보면 좀 아시더라고요. 영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어 많이 바뀌어서 변동성이 제일 극심한 과목이 현재 지금 영어입니다.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기준으로 3월, 4월에 1등급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원래 1등급은 4%잖아요. 근데 영어가 3.4%가 1등급이 나왔어요. 되게 좀 심하죠. 2월 달에도 4%대였고요. 6월 달에도 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 약간 말이 되게 많은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아주 재밌는 건 9월 달 평가원 시험에 15%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는 사실 좀 심하죠. 90 이상이 전국에 3%밖에 안 되고 여기 대치 뭐 8학군 같은 경우에 좀 고1 고2 때 시험 잘 보면 한 75%까지도 1등급이 뜹니다. 근데 그랬던 애들이 3% 찍으면서 엄청나게 애들이 3월 달 이후에 유입이 되는데 사실은 좀 잘못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이후에는 영어에다가 힘 뺄 게 아니라 내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수학이나 이제 학생들이 전통적으로 약간 뭐 정규 과목이라고 할 만한 국어, 수학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의 시간을 쓰셔야 되는데 3월 달에 맞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수능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어, 되게 지금 설명회가 빠른 거거든요. 워밍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없죠. 수능이 치러져야 되는데 수능이 아직 치러지기 전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겨울방학 9회 완성 특강 정규반인데 저는 수업을 이렇게 계속 호흡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끊어서 갑니다. 그래서 9번에 일단 1차 끝내기를 할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뭐 다 다르죠. 겨울방학 때까지 영어를 끝내놓고 뭐 1학기 때는 무조건 내신에 올인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 9회 완성의 본질은 뭐냐면 이 9회라는 시간 안에 수능형으로 학습법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 요즘 애기들이 고등학교 1, 2학년이 수능형 공부를 한 적은 없어요. 영어는. 수학이랑 국어는 솔직히 계속 보내셨잖아요. 근데 영어를 누가 보냅니까? 수능 학원을. 애들이 하는 건 내신이죠. 그리고 뭐 그냥 영어 공부라고 했던 건 중학교 때 했던 기억밖에 없죠. 단 한 번도 수능형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 애들이 3월 달 시험에 3% 맞고 완전 박살이 나고 이거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9회 동안 수능형 학습으로 완전 전환시키는 사고에 전환시키는 학습을 진행이 될 거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것만 좀 제대로 들어도 1등급이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 강좌의 또 특징은 저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제 처음으로 현장 전용 강의를 대치동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결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맞춤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온라인 배제한 상태에서 현장에 맞춤식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결과가 엄청 좋아서 올해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현장 전용 강좌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소개는 뭐 저는 이투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19년에서 21년까지 계속 1타였고요. 컨텐츠는 뭐 베스트셀러로 30주 넘게 예스24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은 출강하는 모든 학원은 학원 뭐 이런 거 이름 상관없고 출강하는 모든 학원은 제가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뭐 2등 하는 강사분들하고 2배 이상 인원 차이가 날 정도로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점수가 애들이 되게 엽기적으로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점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어머님들 보고 계신 건 제가 그냥 프린트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팜플렛 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은 학생들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3월 달에 4등급이었다가 이제 1등급 찍고 5등급이었다가 1등급을 찍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약간 좀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점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희한하게 애들이 거의 끝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상위권이 현장
그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강사거든요. 현재 다니고 있는 애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뭐 민사고, 화학고, 외고, 청신국제고, 일반고, 정기 5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 수강률도 가장 높고 학원 통틀어서 그리고 애들이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근데 사실 영어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수학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탐구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거 해라. 애들 대부분 상위권 한다는 소리는 선생님 제가 영어를 사실 학원 안 다니면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많이 할 시간도 없고요. 수업 들으면서 과제만 하면 점수가 계속 홀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가 제일 맞는데 그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영어는 공부를 많이 시간 투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절평이기 때문에 사실 90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가 문제는 어렵다는 거죠, 요즘에. 난이도 예측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습은 필수적인데 애들이 그 어느 정도의 학습이라는 걸 맞출 수가 없고 경향성을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선생들도 못하는 걸. 그래서 제대로 된 선생님 잡아서 그냥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과제 애들한테 배포된 거 단어량 충족시키면 점수 나오는 형태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시간상 겨울방학이라도 학생들이 필요한 거라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아직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1번입니다. 기존 난이도 틀이 완전히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변동성이 정말 거의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극심합니다. 이런 형태의 과목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모든 과목 통틀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평가원 출제 수준에서 보는 것과 현역 학생들 수준 사이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문제를 메인으로 평가하는 요소랑 평가원 시험에서 즉 수능에서 평가하는 거랑 항목이 달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냥 국어 문제를 뭐 중학교 때 풀면 쭉 읽어서 읽히면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죠. 한글 읽어도 답 안 나오잖아요. 출제자가 그래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가, 사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그냥 단어 알고 문장 해석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고1, 고2 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청 시험까지. 근데 고3 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거의 올해 처음 뜬 케이스라 되게 엽기적입니다. 이게 3월 달에 3.44%에서 전 과목 중에 가장 낮은 1등급이 영어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때 난리가 났었죠, 학교에서. 4월 달에도 4.6%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통 시험이 한번 쉬우면 혹은 한번 어려우면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바뀌는 게 일반 트렌드 패턴인데 특히나 교육청 모의고사는. 근데 이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 이하는 다 고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평에 5.7%가 나와서 또 뉴스에 나왔죠. 시험은 영어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5.7% 안에는 얘네랑 다릅니다. 이거보다 더 적어요. 현역은. 재수생이 이 중에 한 35% 정도 됩니다. 1등급이. 그래서 실질 비율은 3% 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현역이.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이 그냥 내 영어는 그냥 애들이 시험을 1등급이라는 거를 고1, 고2 때 맨날 보다가 갑자기 모든 시험에서 점수가 달랑달랑 1등급이 떠도 90, 91, 92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되는 수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역들이 상위권 학교들도 95점 이상 1등급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9월 달에는 이제 엽기적이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게 애들이 지금 시험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평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설명에 오셨던 어머님도 계실 텐데 구평은 쉽게 나올 거다. 그리고 최근 설명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언론에서 이거를 한 6%에서 7%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이건 두 자리가 뜬다. 근데 15%가 나왔어요. 여기 수능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이거 말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가 절평 치러진 이래로 최고로 1등급이 많았습니다. 12.6%. 이게 언제죠? 코로나 제일 심했을 때 3단계 얘기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12.6% 나오고 모든 언론에서 수능 영어를 미친 듯이 때렸고 대학들에서도 대학별 고사가 나오네 마나 얘기가 있었어요. 영어를 절평으로 바꾼 이유는 사교육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대학별 고사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면접 볼 때 영어로 보고 논술 영어 시험지 내고 실제로 애들 문항 테스트를 영어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정해졌거든요, 사실은. 사교육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6평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추락했죠. 1등급이. 현역은 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패턴이 보면 엄청나게 쉽게 나오면 거의 반드시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도 8%가 나왔죠. 6%한 후반이 찍히면 쉬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5.7% 시험이 어려웠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슈가 붙었었어요. 코로나. 그래서 이렇게 뛰었다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요? 문제는 이게 중간치가 없었다는 거죠. 원래 구평은 애들 평가하는 잣대로 쓰거든요. 얘네 상태가 어떤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간 라인에 대한 평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상황이고 분명히 시험은 어렵게 나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렵게 나올지를 예측이 안 되죠. 본인들도 모르고. 네. 업계에서는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뚜껑 까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어가 지금 이런 상태로 난이도가 엉망진창으로 잡혀 있다. 요게 지금 제일 핵심 포인트가 되고 이제 학습을 하실 때 문제가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저게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애가 지금 겨울방학 때 공부 안 하면 내년 수능을 반드시 망하는 파트는 있습니다. 그게 뭔데? 요거요. 구평은 학교 선생님들이 낸 거라서 사실 시험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출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6평은 교수진이 내셨고 9평은 선생님들이 내시고 수능은 교수진이 내죠. 교사분들은 단순 문제를 푸는 검토위원이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9평은 사실 시험으로서의 큰 가치는 떨어져요. 6평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치러진 거고 형태를 보세요. 이 정답률은 별로 의미 없고 빈칸이 1, 2, 3, 4 완전 몰빵됐죠. 빈칸이 4개 나옵니다. 근데 4개가 다 최고 오답률이 찍히고 있어요. 그럼 작년 수능도 이랬어요. 최근의 경향성이 이게 이제 최소한 내년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정권 바뀌고 첫 해 수능이잖아요. 교육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두드러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내년 보통 2년 차부터 교육 이슈가 뜨거든요. 교육 이슈가 뜬 해에는 그전 연도의 경향성이 유지가 돼요. 반영되는 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걔네들은 엄청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내년까지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파트가 반드시 내년에 어렵게 나옵니다. 빈칸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던 건 거의 한 8,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요즘에는 약간 분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빈칸에 되게 몰빵되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도 정답률이 엄청나게 낮죠. 이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도 아주 전통적인 논리 파트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장문도 제가 여기다가 이 장문이라고만 써놨는데 이 장문이 제목 문제 하나랑 어휘 문제가 있어요. 빈칸 문제. 근데 그 빈칸 문제가 정답률이 낮은 겁니다. 그러면 어휘 2개 밑줄 문장이 의미하는 바도 빈칸의 포맷이거든요. 완전 다 몰빵됐죠. 수능에서 빈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순수 빈칸 4개 하고요. 밑줄 문장이 의미하는 바 하나 하고요. 어휘 문제 2개가 있습니다. 총 7개가 빈칸의 포맷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7개가 오답률 탑10에 다 들어온 상황입니다. 내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기만 제대로 우리 애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고 반대로 여기를 놓치면 1등급은 물 건너 간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만 어렵게 잡힌다고 하면. 그리고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은 최근에 계속 어렵게 나와요. 정답률이 40%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저 문장 삽입이랑 순서 배열은 각각 2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애들이 논리 파트를 학습을 안 해놓은 상태로 수능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잘하는 건 뭐죠? 살다 온 애들이 잘하는 건 뭘까요? 좀 쉽게 얘기하면 살다 온 애들이 잘하는 거. 그냥 우리 국어 애들 잘하잖아요. 네이티브잖아요. 한국에서 19년 살았으니까. 엄마한테 제일 잘하는 건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아주 합리적인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이유와 함께. 근데 문제 푸는 거랑은 사실 상관이 없죠. 지문을 읽는 거랑 답을 내는 거랑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학습법이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 3월 시험부터 좋은 점수가 나오거든요. 공부를 할 때 이제 좀 분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제 수업보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2학년과 고3이 너무 많이 다른데 아직 정보가 잘 없으시고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는 고3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회가 있을 텐데 크게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은 수능이랑 내신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고3은
재수생이랑 다르게 시간이 제한적이죠. 근데 보통 어머님들이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고 강사들이 이거를 악용합니다.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가 EBS로 공부를 하면 내신 공부도 되고 수능 공부도 된다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뻥이고 사기입니다. 사교육 강사 중에서 EBS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는 제일 최근까지 저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강사 중에서 EBS 수업을 했다. 사교육 강사 중에서 모든 사이트 통틀어서 저 하나고요. 그 전까지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내년에도 EBS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강사들이 팔아먹기 제일 좋아요. 정말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거 얘기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는데 그냥 이게 돈 땡기기가 되게 좋거든요. 좀 싸게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제일 혹해요. 내신도 해주는데 이게 수능도 돼? 그런 거 없습니다. 3년 전까지 됐지만 EBS가 직접 연계가 제로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이거는 전혀 통하지 않아요. 강사들한테는 EBS를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개발하는데 돈 든 것도 아니고 매년 새로 문제 나오고 그리고 내신에도 나오니까 제일 써먹기 편해요. 근데 EBS는 철저하게 내신 학습으로 국한시켜야 됩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동네에서도 너무나 많은 강사들이 EBS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님들이 정보가 없으니까 여기에 많이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EBS는 내신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다. 수능 학습이랑은 사실은 구별하는 게 맞고 EBS는 문제집이지 개념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신이랑 수능을 분리해서 학습을 하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겨울방학 같은 시기에 뭐 8번, 9번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구주가 나옵니다. 요 시간 안에 한 번이라도 수능형 학습을 애가 해서 뭐가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한지 수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고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학습을 하는 게 맞고 내신 기간이 되면 그때는 EBS가 학교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EBS를 아예 시간을 잡고 본격적으로 내신 학습을 하셔야죠. 저희가 EBS를 온라인 통틀어서 제일 빨리 찍고 제일 먼저 찍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일 먼저 제작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영어 전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자료를 전원 학교 자료에 맞춰서 배포를 따로 합니다. 나오자마자 모든 문항들을. 그래서 내신은 그때 준비하셔도 충분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형 독해 학습 전환이 필수적이다. 요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좀 학습을 수능 학습 따로 내신 학습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9번에 걸쳐서 포텐시오라는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이 강좌가 조금 특이해요. 교재 목차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반 교재랑 좀 다릅니다. 보통은 뭐 주제, 뭐 요지 이렇게 막 정리가 돼 있는데 저희 교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애들이 9번 동안 수능형으로 사고를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어떤 출제 원칙을 갖고 수능 문제를 내는지 출제자들이 답의 근거를 어떻게 찾으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토픽이 달라요. 문제 출제자들이 어떻게 지문을 선정하고 어떻게 답의 근거를 만들고 오답선지를 어떻게 만들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전까지 했던 것들을 이제 약간 수능형으로 바꿔서 재정리를 해준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회차가 전 파트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이제 이게 제일 강점일 텐데요. 영어를 안 보내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접근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수능 끝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향성이 정해질 테니까. 근데 영어를 만약에 보내실 거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짜. 왜냐면 제가요 수업은 크게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번 단과를 어머님들이 선택하시는 이유는 이 많은 인원들 수업을 제가 이제 마감 반들이 많아서 뭐 180명씩 수업 듣는 반들도 있는데 듣는 이유는 수업력 때문에 듣는 거 아닌가요? 인원이 많고 우리 애가 들러리가 될 것 같지만 불안하지만 보내잖아요. 고3 수업력이 중요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애들을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수업이 좋아도 애들이 학습을 안 하면 점수화 되지 못하잖아요. 세 번째는 얘가 진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얘네가 공부한 게 수능이랑 직결되는가? 이 3가지가 사실은 제일 메인이거든요. 학원 선택할 때.
영어가 아니라 모든 과목 통틀어서. 수업적인 부분은 EBS가 강사분들이 한 190명 된대요. 모든 강사들이 전부 다 뭐 6차까지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수업 테스트 보고 카메라 테스트하고 뭐 발성 테스트 보고. 근데 190명 강사 중에 저만 유일하게 특채입니다. 저는 지원서를 낸 적이 없어요. 거기는 공기업이잖아요. EBS는 뭐 이투스나 메가스터디랑 다릅니다. 그냥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2차, 3차 뭐 사장 그 바로 전까지 면접을 보고 통과가 돼요. 저는 연락이 따라왔습니다. 네 수업이 너무 좋아서 너랑 수업을 같이 하고 싶다. 선생님 교재도 좋더라. 교재도 따로 발간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면접 없이 EBS에 들어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력은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사이트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일타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재등록률도 가장 높고 학생들이 한번 다니면 거의 끝까지 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얘랑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이제 보통 일타들 수업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불편한 얘기지만 까놓고 말씀드리면 여기 인원 많아봤자 돈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선. 온라인 돈은 이 돈의 몇십 배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들 수업을 보시면 알아요. 대부분의 선생들이 카메라를 엄청나게 자주 봅니다. 왜? 일타들 기준으로요. 일타들 기준으로. 카메라를 계속 봐요. 몇십 배의 돈이니까. 현장은 사실은 좀 거기에 플러스 개념이 더 많습니다. 일타들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수능을 8번 봤습니다. 수능 진짜 많이 봤죠? 팔수를 한 게 아니고요. 대학 가놓고 계속 봤어요. 제가 좀 이력이 특이합니다. 저는 약대 출신입니다. 근데 뭐 연대의대도 예비 1번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억울해서 계속 봤어요. 모의고사 보면 전국에서 6등하고 7등하고 이랬는데 희한하게 국어에서 맨날 수능에서 밀리더라고요. 한국말 잘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식 교육이.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도 많이 보고 어차피 일타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생각을 좀 바꿔서 어머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솔직히 까놓고 온라인 강의랑 니네 강의를 같이 하는 건 사기다. 왜냐하면 온라인은 제일 많은 층이 어딜까요? 1등급 있나요? 없습니다. 1등급 4%밖에 안 되잖아요. 4% 애들 중에서 한 1%는 아예 인강 안 들어요. 그 중에 또 한 1%는 현장에서 학원 다니죠. 그 중에 또 한 1%는 학교 수업에 충실해서 점수를 내는 애들이 꽤 많고 뭐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필요한 것만 뽑아먹는 친구들 많습니다. 실제 1등급 애들 중에 한 0.5% 정도만 인강을 듣지 나머지는 인강 듣지 않습니다. 결제만 해놓지. 주된 돈층은 2, 3, 4등급입니다. 근데 여기 현장은 목표가 다 1등급 아닌가요? 영어는 당연히 1등급 나와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현장 애들 5등급인데 6개월 만에 1등급 찍었어요. 10월 모의고사도 1등급 나왔더라고요. 목표가 완전 다르고 애들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요. 지금 우리 애가 5등급이어도 얘네가 중학교 때 영어 했고 초등학교 때 영어 했습니다. 지방 애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방 친구들 중에서 영어를 아예 안 해서 5등급인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를 해도 점수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내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수영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20년 지나고 수영 다시 배우면 엄청 빠르게 학습이 되죠.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싹 현장용어로 바꿨습니다. 과제 교재도 완전히 현장용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애들 관리북도 현장용어로 따로 밀착 관리가 들어가고 본 교재도 다릅니다. 얘네는 목표가 무조건 1등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관리는 저희가 담임제로 운영이 돼요. 제가 학원을 12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영어 전문 학원을 12개를 운영을 했고 학생들을 대학생 알바들이 보통 목걸이 딸랑딸랑 하면서 달고 다니는데 저희는 직원이 관리합니다. 담임제로 관리해서 1년 동안 추적 관리를 해요. 뭐가 장점이니? 애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영어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얘한테 필요한 것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짧은 시간에 대치해서 1위가 됐습니다. 동네가 보수적이잖아요. 제가 여기 4년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3개월 만에 2강에서 1타가 됐습니다. 그때 뭐 온갖 사이트 일타들이 다 2강에서 수업을 할 때 3개월 만에 애들 점수가 6평 때 제가 개강을 했거든요. 2반으로. 근데 9월 평가원 때 점수가 몇십 점씩 올라서 5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저랑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정말 적은데 점수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걸 보실 겁니다. 다 돈이거든요. 돈이 들어가야 결과가 좋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덜 먹으면 오히려 더 크게 들어오는데 선생들이 그거를 못 하더라고요. 대학생 알바를 쓰면 엄청 좋죠. 11월, 12월 달에는 수업 없잖아요. 돈 안 나가요. 직원들은 11월, 12월 때 아버님한테도 11월, 12월 쉬세요. 그러면 이건 네, 소송 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애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뭐 자료든 뭐든 애들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맞춰서 1년 내내 진행할 걸 2달 동안 저희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철저하게 맞춤식이다. 그리고 컨텐츠는 저희가 손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컨스텔라 모의고사를 저희가 평가원 쪽에서 직접 받습니다. 평가원 출제진한테. 이 문제는 온라인에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가 현장에서 총 11회분을 봤거든요. 근데 그중에 2회분만 온라인에 풀었고 9회분은 현장용으로 따로 봤습니다. 문제를 받을 때도 출제진들한테 여기는 현장에서만 쓰겠다 하고 받았던 문제들이 아주 희한하게 뭐 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6평대 거의 문항들이 그대로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1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12회차를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학생들이 어쨌든 시간 대비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내년에 진행이 될 것이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리 부분이 제일 제가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담임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애들이 들러리가 없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타들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제일 어려서 결혼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결혼을 한 사람들 보면 항상 집 얘기를 계속해요. 집에 가야 되지. 애가 있고 와이프도 있고 와이프 안 보고 싶어도 애는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시간 부분이라든가 돈 쓰는데도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애들밖에 없으니까 돈도 애들한테만 씁니다. 시간도 애들한테만 써요. 그래서 옛날에 좀 그 수업 한참 할 때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집착 좀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계속 집착한다고. 단어 안 외우면 외울 때까지 이제 전화하고 엄마들한테 연락하고 과제도 계속 할 때까지 얘기를 해서 결국은 애들이 아 선생님 제가 그냥 할게요.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과제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스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애들 분석을 해서 맞춤 자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애들 이제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1대1로 특별 케어를 합니다. 목표는 무조건 1등급입니다. 뭐 우리 애가 5등급이야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목표는 1등급입니다. 저는 7등급 애들도 1등급을 현장에서 계속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등급이고요. 얘네들을 겨울방학 때 시간이 된다는 아이들은 추가로 저희가 받아서 애들을 개별 케어를 합니다. 학생마다 다르잖아요. 기본기가 너무 없어. 단어가 너무 안 돼 있어. 문장 해석이 안 돼. 나는 점수가 90점이지만 빈칸만 틀려. 나는 어법이랑 순서 배열만 틀려.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맞춤식 관리를 6주차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끝나면 전부 다 상향 평준화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수업은 내년에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되게 좀 내년에 좀 많은데 현장은 여기 대치 미탐이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2시부터 5시로 예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수업이 세정에서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월요일 날은 평일 날은 6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세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수업은 모든 내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보강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뭐 지금 아직 수능도 안 끝났는데 어머님들 많이 오셔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능 끝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해 수능 분석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